김미라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접수증을 들여다봤어요. 건강검진 결과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죠. 2주 전 받은 검진에서 뭔가 이상하다며 재검사를 받으라더니 오늘 결과가 나왔나 봐요. 김미라님,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어요. 미라는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섰죠. 무릎이 좀 아팠지만 참을 만했어요. 67년 살면서 병원은 익숙했거든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의사였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앉으세요. 의사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미라는 의자에 앉으며 가슴이 철렁했죠. 김미라님, CT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어요. 뭔가 하얀 덩어리가 보였죠. 췌장에 종양이 있어요. 크기가 4.2cm고요. 주변 림프절로도 전이된 상태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라가 물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죠. 췌장암입니다. 사기고요. 수술은 불가능해요. 항암, 치료를 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남았어요? 미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개인차가 있지만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예요. 항암, 치료하시면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고요. 의사가 천천히 말했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죠.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어요. 다음 주에 다시 오셔서 항암, 치료 일정 잡으시고요. 네. 미라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죠.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6개월, 길면 1년. 핸드폰을 꺼내 아들 태준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연결됐죠. 엄마, 왜요? 바쁜데. 태준 목소리가 짜증 섞여 나왔어요. 태준아, 엄마가 병원 갔다 왔는데, 또 무릎 아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라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췌장암이래. 사귀고 6개월 정도 남았대.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진짜요? 확실해요? 응. 의사가 그러던데, 항암 치료는요? 해도 별 효과 없대. 수술도 못 한대. 또 침묵이었어요. 미라는 아들이 뭐라도 위로의 말을 해주길 기다렸죠. 엄마, 그럼 요양원 알아봐야겠네요. 뭐, 집에서 병수발 들기 힘들잖아요. 은지도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엄마 간호를 해요? 요양원 알아볼게요. 미라는 귀를 의심했어요. 태준아, 엄마가 지금 시한부래.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요양원 가셔야죠. 거기 전문 간호사들 있잖아요. 제대로 케어받으셔야죠. 태준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미라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엄마는 집에서 있고 싶은데,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집 좁은 거 아시잖아요. 애들도 있고, 엄마 방 따로 드릴 공간도 없고요. 그럼 엄마 집에 있을게. 혼자요? 만약에 쓰러지시면 어떡하려고요? 요양원이 낫다니까요. 제가 좋은데 알아볼게요. 끊을게요. 회의 들어가야 돼서. 태준아, 뚝. 전화가 끊겼어요. 미라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죠. 통화 시간 1분 38초. 자식이 엄마한테 시한부 선고받았다는 말 듣고 1분 38초 만에 전화를 끊었어요. 요양원 보내겠다고 했죠. 미라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병원 로비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6개월.
미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눈물 대신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30년 동안 아들 뒷바라지했어요. 대학 등록금 내느라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고요. 결혼할 때 전세금 3천만 원도 마련해줬죠. 손자들 어릴 때 돈 보태준 것만 해도 수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시한부레니까 요양원 보내겠다고요? 버스가 왔어요. 미라는 카드를 찍고 뒷자리에 앉았죠.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에요. 6개월밖에 안 남았죠. 그럼 이제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미라는 눈물을 닦았어요.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죠. 미라는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병원 다녀온 지 사흘째였죠. 아들 태준이 오늘 저녁에 들른다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 계세요? 태준이 들어왔어요. 뒤따라 며느리 은지도 함께 왔죠. 은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하이힐 소리가 요란했어요. 왔니? 미라가 일어서려는데 태준이 손을 내저었어요. 앉아 계세요. 우리가 갈게요. 태준과 은지가 소파에 앉았어요. 미라 맞은편이었죠. 병원 결과 어떻다고 했어요? 은지가 물었어요. 얼굴에 화장이 진했고요. 향수 냄새가 강했죠. 췌장암 사기래.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어. 미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항암 치료는요? 태준이 물었어요. 해도 별 소용없대. 고통만 심해진다고. 그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은지가 말했어요. 미라는 며느리를 쳐다봤죠. 왜요? 고통스럽게 사시는 것보다 편하게 남은 시간 보내시는 게 낫잖아요. 은지 목소리가 너무 담담했어요. 마치 남의 일 얘기하는 것처럼요. 엄마, 그래서 말인데요. 태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부산의 요양원 알아봤어요. 여기 괜찮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요. 태준이 팸플릿을 미라 앞에 내밀었어요. 미라는 팸플릿을 받았죠. 바다 보이는 요양원이에요. 공기도 좋고요. 엄마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부산이라고? 미라가 물었어요. 네, 서울은 비싸잖아요. 부산이 시설 대비 가격이 합리적이더라고요. 얼마인데? 한 달에 250만 원이요. 3개월치 선납하면 50만 원 깎아준대요. 태준이 말했어요. 미라는 팸플릿을 내려다봤죠. 태준아, 엄마는 집에 있고 싶은데.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은지가 끼어들었어요. 저희 집은 방이 2개밖에 없잖아요. 애들 방 하나, 저희 방 하나. 시어머니 모시려면 애들을 거실에서 재워야 하는데 그게 말이 돼요? 그럼 엄마 집에 있을게. 혼자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만약에 밤에 쓰러지시면 어떡하려고요? 누가 병원 데려가요? 요양원이 안전해요. 근데 부산은 너무 멀잖아. 주말에 갈게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갈 수 있어요. 태준이 말했어요. 미라는 아들을 쳐다봤죠. 너 회사에서 부산까지 3시간 걸리는데 한 달에 2번 올 수 있어? 최선을 다해 볼게요. 태준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요양원이 정말 나아요. 은지가 다시 말했어요. 저 솔직히 병수발 못해요. 저도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시어머니 간호를 해요. 밥 해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화장실 도와드리고, 그런 거 저는 못해요. 은지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미라는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죠. 엄마, 화내지 마세요. 은지 말이 맞아요. 태준이 아내 편을 들었어요. 요양원 가시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엄마도 전문 케어 받으시고 저희도 부담 덜고요.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그리고 엄마.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 집 말인데요. 집?
네, 이 집이 엄마 명의잖아요. 평수가 24평이고 역 근처라서 시세가 3억 정도 될 거예요. 태준이 말했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죠. 명예 이전 좀 해주세요. 뭐? 미라가 되물었어요. 엄마 돌아가시면 어차피 제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상속세 내려면 복잡하고요. 지금 증여하시면 세금도 적게 나와요. 지금 증여하라고? 네, 그게 나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법무사 끼고 서류 떼고 복잡하거든요. 은지가 거들었어요. 요양원비도 있고 하니까 진명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라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엄마 아직 살아있는데 집 명의를 넘기라고?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태준이 손을 내저었어요. 나중을 위해서 미리 정리하자는 거예요. 엄마가 편하게 요양원 계시려면 재산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요양원비는 누가 내는데? 제가 내죠. 진명에 받으면 그걸로 대출받아서 요양원비 낼 수 있어요. 태준이 말했어요. 미라는 웃음이 나왔죠. 기가 막혀서요. 너 지금 엄마 집으로 대출받아서 요양원비 내겠다는 거야? 그게 현실적이잖아요. 제 월급으로 한 달에 250만 원씩 어떻게 내요?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시어머니,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빠듯해요. 솔직히 말하면 요양원비 낼 여유 없거든요. 은지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증여 서류예요. 법무사한테 미리 받아왔어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서류가 미라 앞에 놓였어요. 미라는 서류를 내려다봤죠. 생각 좀 해볼게. 엄마, 빨리 결정하세요. 요양원 대기자 많아요. 다음 주까지 계약금 넣어야 된대요. 태준이 재촉했어요. 알았어. 나가봐. 미라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엄마, 화내지 마세요.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니까. 미라가 소리쳤어요. 태준과 은지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그럼 연락 기다릴게요. 태준이 일어섰어요. 은지도 따라 일어났고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연락 주세요. 그때까지 서류 준비하셔야 해요. 은지가 말했어요. 두 사람이 현관으로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미라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30년 동안 아들 키우느라 고생했어요. 남편 일찍 잃고 혼자 식당 일하면서 뒷바라지했죠. 이 집도 식당에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엄마 시한부 선고받았다고 하니까 요양원 보내고 집 뺏어가겠다고요? 며느리는 병수발 못한대요. 자기는 직장 다닌대요. 미라는 서류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아니에요. 이대로는 못 죽어요. 6개월 남았으면 6개월 동안 할 일이 있어요. 미라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병원 번호를 찾아서 눌렀죠. 여보세요. 항암 치료 일정 잡고 싶은데요. 미라는 병원 6인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항암 치료 시작한 지 일주일째였죠.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김미라님, 수액 교체할게요.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갈았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죠. 옆 침대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가 났어요. 미라는 고개를 돌렸죠.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많이 힘드세요? 그 여자가 물었어요. 좀 그래요. 미라가 대답했어요. 저도 첫 항암 때 그랬어요. 일주일 지나면 좀 나아져요. 여기 오래 계셨어요? 3달 됐어요. 폐암이거든요. 여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미라는 여자를 다시 쳐다봤죠. 저는 박순자예요. 63살이에요. 저는 김미라요. 67살이고요. 반가워요.
여기 있으면 심심한데 말동무 생겨서 좋네요. 순자가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링거 거치대를 끌고 미라 침대 옆 의자에 앉았죠. 어디 암이세요? 췌장이요. 사기래요. 아이고, 그거 독하다던데. 순자가 허를 찼어요. 얼마나 남았대요? 6개월이요. 저는 1년 남았대요. 근데 벌써 석 달 지났으니까 9개월 남은 셈이네요. 순자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가족은 자주 와요? 미라가 물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캐나다 살아요. 한 달에 한 번 영상 통화해요. 오라고 하는데 비행기표 비싸다고 못 온대요. 아이고, 남편은 10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혼자예요.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미라 씨는요? 아들 하나 있어요. 서울 살고요. 자주 와요? 한 번 왔어요. 입원하고 나서요. 미라가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다들 바쁘죠 뭐. 그때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4명이 휠체어와 링거 거치대를 끌고 병실 앞을 지나갔죠.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미라가 물었어요. 같은 층 환자들이에요. 다들 말기 암 환자들이죠. 매일 산책하러 다녀요. 순자가 설명했어요. 우리도 나갈까요? 여기만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요. 가요. 미라도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두 사람은 복도로 나갔죠. 복도 끝 휴게실에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창가 소파에 5명이 앉아 있었죠. 순자 씨 왔어요? 한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네, 이분은 새로 오신 김미라 씨예요. 순자가 소개했어요. 반가워요. 저는 이경이에요. 65살이고 유방암이에요. 단발머리 할머니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최영자요. 70살 대장암이에요. 저는 한수정. 68살 난소암이요. 저는 윤미숙이에요. 66살 위암이고요. 할머니들이 차례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미라는 5명을 돌아봤죠. 여기 다들 말기세요? 미라가 물었어요. 그럼요. 우리는 죽음 대기조예요. 영자가 허허 웃었어요. 죽음 대기조라니요. 맞잖아요. 다들 시험 보고 항암도 별 효과 없고 그냥 시간 끌기죠 뭐. 경희가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우울하지 않아요? 미라가 물었어요. 처음엔 울기도 했죠. 근데 우는 게 뭐가 달라져요? 어차피 죽을 건데. 수정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 만들었어요. 죽기 전 버킷리스트 모임이요. 미숙이 말했어요. 버킷리스트요? 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하나씩 하자고요. 순자가 설명했어요. 경희 씨는 뭐 했어요? 미라가 물었어요. 저는 제주도 갔어요. 평생 못 가봤거든요. 딸이 데려가 줬어요. 경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영자 씨는요? 저는 손자한테 편지 썼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말 다 썼죠. 영자가 대답했어요. 수정 씨는요? 저는 남편한테 이혼 선언했어요. 수정이 시원하게 웃었어요. 이혼요? 40년 바람 피우면서 산 인간이에요. 죽기 전에라도 속 시원하게 하고 가려고요. 이혼했어요? 네, 한 달 전에 조정 끝났어요. 재산 반 받았고요. 수정이 뿌듯하게 말했어요. 미숙 씨는요? 저는 머리 염색했어요. 빨간색으로요. 평생 검은 머리만 하다가 죽기 전에 한번 해봤죠. 미숙이 머리를 쓸어 올렸어요. 붉은 기가 남아 있었죠. 순자 씨는요? 저는 아직이에요. 뭘 할까 고민 중이에요. 순자가 웃었어요. 미라 씨는 뭐 하고 싶어요? 경희가 물었어요. 미라는 잠깐 생각했죠. 나쁜 자식들 혼내주고 싶어요. 미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5명이 미라를 쳐다봤죠. 자식들이 나빠요? 영자가 물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시한부 선고받으니까 부산 요양원 보내겠대요. 집 명의도 넘기라고 하고요. 미라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어머, 그런 자식도 있어요? 미숙이 눈을 둥그렇게 떴어요. 며느리는 병수발 못한대요. 직장 다닌다고요. 아들은 요양원비 없다고 제 집으로 대출받겠대요. 세상에. 순자가 허를 찼어요. 30년 동안 뒷바라지했어요. 혼자 키웠고요. 이 집도 제가 번 돈으로 샀는데 뺏어가겠다고 하니까요. 미라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어떻게 혼내줄 거예요? 수정이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대로는 못 죽겠어요. 미라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요. 이대로 죽으면 억울하죠.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영자가 말했어요. 우리 다 시한부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가 무서워요. 맞아요. 죽기 전에 통쾌하게 한 방 먹이고 가요. 미숙이 손뼉을 쳤어요. 근데 어떡해요? 미라가 물었어요. 천천히 계획 세우면 돼요. 우리 중에 변호사 출신도 있고 회계사 출신도 있어요. 순자가 말했어요. 누가요? 수정 씨가 변호사였어요. 20년 했대요. 진짜요? 미라가 수정을 쳐다봤어요. 네, 가정법 전문이었어요. 이혼도 제가 알아서 처리했죠. 수정이 웃었어요. 영자 씨는 회계사였어요. 맞아요. 중소기업 경리부장 했어요. 영자가 말했어요. 그럼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미라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팀이잖아요. 경희가 미라 손을 잡았어요. 어차피 6개월이에요. 하루도 허비하지 말아요. 순자가 말했어요. 복수하고 죽으면 후회 없을 거예요. 미숙이 덧붙였어요. 미라는 5명을 돌아봤어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죠. 고마움이었어요. 감사해요. 정말요. 우리끼리 뭐려. 내일부터 작전회의 해요. 수정이 활짝 웃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미라는 석양을 보면서 생각했죠. 6개월.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날 오후 6명은 순자의 병실에 모였어요. 미라가 가장 늦게 도착했죠. 미라 씨, 여기 앉아요. 경희가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어요. 미라는 링거 거치대를 끌고 앉았죠. 자, 그럼 회의 시작할까요? 수정이 노트와 펜을 꺼냈어요. 미라 씨, 아들분 이름이 뭐예요? 김태준이요. 45살이고 무역회사 다녀요. 며느리는요? 송은지요. 43살이고 화장품 회사 마케팅팀에 있대요. 미라가 대답했어요. 자녀는요? 둘 있어요. 고등학생 딸하고 중학생 아들이요. 집은 어디 살아요? 강남구 대치동이요. 전세 살아요. 수정이 노트에 적었어요. 전세 보증금은 얼마예요? 5억이래요. 제가 3천만 원 보탰어요. 그럼 나머지는 대출이겠네요. 영자가 말했어요. 맞아요. 은행 대출이요. 회사에서 직급이 어떻게 돼요? 과장이래요. 과장이면 연봉이 한 7천 정도 되겠네요. 영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며느리까지 합치면 1억 정도 되겠어요. 근데 대출 이자에 애들 교육비에 생활비 빼면 빠듯하겠는걸요. 그러니까 엄마 집을 노리는 거죠. 순자가 말했어요. 미라 씨 집이 얼마예요? 수정이 물었어요. 24평이고 역세권이에요. 3억 정도 할 거래요. 명의는요? 제 명의예요. 다행이네요. 아직 안 넘기셨으니까요. 수정이 펜으로 노트를 톡톡 두드렸어요. 일단 집 명의는 절대 안 넘기는 게 맞아요.
네, 안 넘길 거예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공격 계획을 세워야죠. 미숙이 말했어요. 공격이요? 네, 그냥 안 넘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혼내줘야죠. 어떻게요? 미라가 물었어요. 먼저 아들분 회사부터 조사해요. 영자가 말했어요. 회사 격리를 40년 했는데요. 횡령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거든요. 횡령이요? 네, 생활비 빠듯한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특히 명품 좋아하는 배우자 있으면요. 영자가 안경을 고쳐 썼어요. 며느리가 명품 좋아해요? 핸드백 들고 왔던데 300만 원짜리더라고요. 미라가 말했어요. 그럼 의심해 볼 만하네요. 과장 월급으로 5억 전세에 명품 사고 애들 학원비 내려면 뭔가 다른 수입이 있어야 해요. 그럼 어떻게 알아봐요? 아들분 통장 거래 내역 볼 수 있어요? 영자가 물었어요. 못 봤어요. 가족 카드 같이 쓰세요? 아니요. 그럼 일단 회사 정보부터 알아봐야겠네요. 회사 이름이 뭐예요? 대양물산이요. 알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회계업계는 좁거든요. 영자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며느리 쪽도 조사해야 해요. 수정이 말했어요. 며느리가 불륜 저지르면 이혼 소송에서 엄청 불리하거든요. 재산 분할도 불리하고요. 불륜이요? 미라가 놀라서 물었어요. 모르죠. 근데 조사는 해봐야죠. 명품 좋아하고 외모 꾸미는 여자들 중에 바람 피우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알아봐요? 탐정 고용하면 돼요. 탐정이요? 네, 제가 변호사 할 때 자주 썼어요. 믿을 만한 사람 있어요. 수정이 말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요. 미행하고 사진 찍고 보고서 주는 거요. 그 정도면 할 만하네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SNS도 만들어야 해요. 미숙이 말했어요. SNS요? 네, 요즘은 SNS가 엄청 강력하거든요.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리면 사람들이 다 봐요. 뭘 올리는데요? 미라 씨 이야기요. 시한부 엄마를 요양원 보내고 집 뺏으려는 나쁜 자식 이야기요. 그럼 사람들이 볼까요? 당연하죠. 요즘 사람들 그런 이야기 엄청 좋아해요. 조회수 100만 나올 거예요. 미숙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SNS를 할 줄 모르는데요. 제가 도와줄게요. 제 손자가 유튜버거든요. 배워나서 알아요. 정말요? 네, 영상 찍고 편집하는 것도 가르쳐 줄게요. 미숙이 웃었어요. 그럼 정리해 볼까요? 수정이 노트를 펼쳤어요. 첫째, 회사 조사. 횡령 여부 확인. 영자 씨가 담당. 네. 영자가 손을 들었어요. 둘째, 며느리 조사. 불륜 여부 확인. 탐정 고용. 제가 담당할게요. 수정이 말했어요. 셋째, SNS 계정 만들기. 미라 씨 이야기 올리기. 미숙 씨가 담당. 네. 미숙이 대답했어요. 넷째, 집 명의는 절대 안 넘기기. 당연하죠.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목표는 뭐예요? 경희가 물었어요. 목표요? 네, 단순히 집 지키는 게 목표예요? 아니면 더 큰 게 있어요? 미라는 잠깐 생각했어요. 저는요, 아들이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요?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하고 싶어요. 미라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사회적으로 망신을 줘야겠네요. 수정이 말했어요. SNS에 올라가면 회사에서도 알게 되고 동네에서도 알게 될 거예요.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미라가 물었어요. 횡령 증거 나오면 당연히 잘려요. 고소까지 당할 수도 있고요. 영자가 대답했어요.
며느리도 불륜 증거 나오면 이혼당해요. 수정이 덧붙였어요. 그럼 그 사람들 인생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미라가 말했어요. 순자가 미라 손을 잡았죠. 미라 씨, 그 사람들이 미라 씨한테 뭘 했는지 생각해봐요. 맞아요. 시한부 선고받은 엄마를 요양원 보내고 집 뺏으려고 했잖아요. 경희가 말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 필요 없어요.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대로 혼내줘야 정신 차려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라는 5명을 돌아봤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죠. 6개월이에요. 미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전 6개월 동안 하루도 허비하지 않을 거예요. 죽기 전에 제대로 복수할 거예요. 잘 생각했어요. 수정이 미라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가 다 도와줄게요. 어차피 우리도 시한부잖아요. 같이 통쾌하게 한 방 날리고 가요. 순자가 웃었어요. 그럼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영자가 말했어요. 네, 시작해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미라는 별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복수의 시작이요. 미라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아침 짐을 쌌어요. 보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죠.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미라 씨, 집에 가서도 약 꼭 챙겨 드세요. 간호사가 퇴원 서류를 건넸어요. 네, 그럴게요. 미라가 서류를 받았어요. 병실 문을 나서는데 순자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미라 씨, 이거 받아요. 순자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뭐예요? 우리가 모은 거예요. 탐정비 보태라고요. 미라가 봉투를 열어봤어요. 50만 원권 수표가 4장 들어 있었죠. 이게 200만 원이잖아요. 우리 5명이 40만 원씩 모았어요. 어떻게 받아요? 돌려줄게요. 미라가 손사래를 쳤어요. 우리도 같이 하는 거예요. 미라 씨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이 싸우는 거라고요. 순자가 미라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로요. 미라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울지 마요. 이제 시작인데요. 힘내야죠. 순자가 미라 어깨를 토닥였어요. 미라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집안이 썰렁했죠. 보름 동안 비워둔 집이라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짐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영자였어요. 미라 씨, 저예요. 영자 씨, 무슨 일이에요? 아들분 회사 조사했어요. 제 친구가 그 회사 거래처 경리로 있거든요. 뭐 나왔어요? 미라가 긴장하며 물었어요. 일단 수상한 점이 있어요. 작년부터 해외 거래 건수가 갑자기 늘었대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무역회사니까 해외 거래는 당연하죠. 근데 특정 중국 업체하고만 거래가 집중됐대요. 그럼요. 횡령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에요. 가짜 거래처 만들어서 돈 빼돌리는 거요. 영자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확실해요? 아직은 정황만 있어요. 증거를 잡으려면 더 파봐야 해요. 어떻게 파요? 회사 내부 사람이 필요해요. 경리부나 회계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해요? 미라가 물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일단 미라 씨는 아들분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해봐요. 어떻게요? 집에 통장 있으면 사진 찍어두세요. 비밀번호도 알아내고요. 알았어요. 미라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죠.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태준 목소리였어요. 미라는 문을 열었죠. 태준이 혼자 서 있었어요. 퇴원했어요? 응, 오늘 나왔어. 몸은 좀 어때요? 그럭저럭 견딜만해. 미라가 현관에 서서 대답했어요.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 태준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죠. 엄마, 그 서류는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서류? 진명의 이전 서류요. 태준이 말했어요. 미라는 소파에 앉았죠. 안 할 거야. 왜요? 태준 얼굴이 굳었어요. 내 집인데 왜 넘겨줘요? 엄마, 우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요양원비 내려면 집으로 대출받아야 한다고요. 요양원 안 갈 거야. 엄마,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괜찮아. 나 혼자 살 수 있어. 미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쓰러지면 어떡하려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안 돼요. 저희가 책임져야죠.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책임? 너희가 무슨 책임을 지는데? 미라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병원비 냈잖아요. 병원비는 내가 건강보험으로 다 냈어. 내가 낸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병문안은 갔잖아요. 한 번 왔잖아. 딱 한 번. 미라가 쏘아붙였어요. 태주는 입을 다물었죠.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저희도 바쁘니까요. 바쁜 거 알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나 혼자 잘 살게. 집은요? 내 명의로 둘 거야. 내가 죽으면 그때 가져가. 태준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세금 생각 안 하세요? 상속세 엄청 나와요. 그건 내가 알아서 내. 엄마가 지금 저한테 짐 지우시는 거예요? 짐? 내가 평생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집 하나 물려주는 게 짐이야? 미라가 소리쳤어요.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엄마 고집대로 하세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게. 태준이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갔죠.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정이었어요. 미라 씨, 탐정 연락처 보낼게요. 제 이름 대면 돼요. 네, 고마워요. 그리고 며느리 직장 주소 아세요? 강남 어딘가라고만 들었어요. 회사 이름은요? 제이뷰티 코리아요. 알았어요. 제가 주소 알아낼게요. 수정이 전화를 끊었어요. 저녁에 미라는 탐정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수정 변호사님 소개받았어요. 아, 네. 어떤 일이세요? 남자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며느리 조사 좀 해주세요. 어떤 조사요? 불륜 여부요. 알겠습니다. 이름하고 직장 정보 주세요. 미라가 은지 정보를 알려줬어요. 비용은 한 달에 200만 원이고요. 성금 100만 원 입금하시면 바로 시작할게요. 네, 입금할게요. 보고서는 일주일마다 드릴게요. 사진하고 동선 기록 다 보내드려요. 고마워요. 미라가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미숙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노트북을 들고 왔죠. 미라 씨, SNS 계정 만들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유튜브부터 시작할게요. 요즘은 유튜브가 제일 강력하거든요. 미숙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계정 이름은 뭐로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복수 어때요? 임팩트 있잖아요. 좋네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로필 사진은 미라 씨 사진 쓸게요. 실제 얼굴이 나와야 사람들이 믿거든요. 미숙이 핸드폰으로 미라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첫 영상 찍어야 해요. 뭐라고 말해요? 미라 씨 이야기하면 돼요. 시한부 선고받았는데 아들이 요양원 보내고 집 뺏으려고 한다고요. 그걸 올리면 사람들이 볼까요? 당연하죠. 요즘 사람들 이런 이야기 엄청 좋아해요. 미숙이 핸드폰 카메라를 켰어요. 자, 시작할게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미라는 카메라를 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67살 김미라예요.
최장암 말기로 6개월 시한부 선고받았어요. 미라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요양원 보내겠대요. 집 명의도 넘기라고 하고요. 3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인데요. 미라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아요. 제대로 복수하고 죽을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미숙이 촬영을 멈췄어요. 완벽해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이걸 올리면 돼요? 네, 편집하고 올릴게요. 내일이면 사람들이 보기 시작할 거예요. 미숙이 노트북을 정리했어요. 미라 씨, 준비 다 됐어요. 이제 진짜 싸움 시작이에요. 네, 시작해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6개월. 이제 절반도 안 남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미라는 법무사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예약해둔 상담이었죠. 김미라님, 부동산 기부 말씀하셨죠? 50대 여자 법무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네, 제 집을 고아원에 기부하고 싶어요. 가족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상관없어요. 제 명이고 제 마음이에요. 미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고아원 정보 주시면 서류 준비할게요. 여기요. 미라가 고아원 소개 자료를 건넸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곳이었죠.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고아원이었어요. 행복고아원이네요. 원장님하고 통화는 하셨어요? 네, 어제 했어요. 기부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아요. 그럼 서류 작성하고 등기 넘기면 일주일 안에 완료될 거예요. 법무사가 설명했어요. 빨리 해주세요. 시간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미라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미숙이었어요. 미라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유튜브 조회수 봤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지금 30만 돌파했어요. 댓글도 2,000개 넘게 달렸고요. 미숙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진짜요? 네, 사람들이 완전 난리예요. 나쁜 아들 혼내주라고 응원 댓글 엄청 많아요. 그래요? 미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단 병원 와봐요. 다들 모여 있어요. 미라는 병원으로 갔어요. 순자 병실에 5명이 모여 있었죠. 미라 씨 왔어요? 경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유튜브 봤어요? 미숙 씨한테 전화 받았어요. 여기 봐요. 미숙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어요. 화면에 숫자가 떠 있었죠. 조회수 32만 7,482회. 댓글 2,347개. 이렇게 많이 봤어요? 미라가 놀라서 물었어요. 댓글 읽어볼래요? 미숙이 스크롤을 내렸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나쁜 자식들 꼭 혼내주세요.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할머니 편이에요. 6개월이라도 당당하게 사세요. 댓글들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미라 눈에 눈물이 고였죠. 사람들이 제 편이네요. 당연하죠. 누가 봐도 아들이 나쁜 놈이잖아요. 영자가 말했어요. 근데 아들분이 이거 보면 화낼 텐데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화내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미 시작했는걸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미라 씨, 탐정한테 연락 왔어요. 수정이 말했어요. 뭐래요? 며느리가 수상하대요. 회사 끝나고 남자 만났대요. 불륜이에요? 아직 확실하지 않대요. 좀 더 지켜봐야 한대요. 알았어요. 미라가 대답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죠. 태준이었어요. 받아봐요. 아마 유튜브 봤을 거예요. 미숙이 말했어요. 미라는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태준 목소리가 떨려 있었어요. 뭐가? 유튜브요. 엄마가 유튜브에 올리셨잖아요. 아, 그거. 봤어? 미라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왜 그런 거 올리세요?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그래서 올렸지. 많은 사람들이 봐야 효과 있으니까. 엄마, 저 회사에서 난리 났어요. 다들 그거 보고 수군거려요. 그래, 잘 됐네. 엄마가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태준이 소리쳤어요. 정신 멀쩡해. 6개월밖에 안 남아서 정신 똑바로 차렸어. 엄마, 당장 내리세요. 그거 삭제 안 하시면 저 회사 못 다녀요. 그럼 회사 그만둬. 어차피 횡령하면서 다니던 회사잖아. 미라가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죠. 뭐라고요? 내가 회사 돈 빼돌린 거 다 알아. 엄마 무슨 소리 하세요? 중국 가짜 거래처 만들어서 돈 빼돌렸잖아. 작년부터 1억 넘게 빼돌렸다며. 태준이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알 사람은 다 알아. 증거도 있어. 미라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엄마, 그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 필요 없어. 너 검찰에 고발당할 거야. 엄마, 제발이요. 저 잘못했어요. 태준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엄마 시한부에도 요양원 보내고 집 뺏으려던 놈이. 그건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해요. 사과 필요 없어. 대가 치러. 미라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시원했죠. 잘했어요, 미라 씨. 경희가 박수를 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네요. 수정이 웃었어요. 사흘 뒤 미라는 법무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김미라님, 등기 이전 완료됐어요. 진짜요? 네, 이제 그 집은 행복고아원 명의예요. 감사해요. 미라가 전화를 끊었어요. 순자한테 문자를 보냈죠. 집 기부 완료했어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축하해요. 이제 아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그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엄마, 문 열어요. 태준 목소리였어요. 소리가 거칠었죠. 미라는 문을 열었어요. 태준과 은지가 서 있었죠. 두 사람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엄마, 집 명의가 왜 고아원으로 넘어갔어요? 태준이 소리쳤어요. 내가 기부했지. 기부요? 엄마가 정신 나갔어요? 은지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정신 멀쩡해. 내 집 내 마음대로 한 건데 뭐가 문제야? 미라가 팔짱을 꼈어요. 시어머니, 그 집은 저희 거예요.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가 받아야죠. 너희 거? 내가 언제 너희한테 준다고 했어? 당연히 자식한테 가는 거잖아요. 태준이 소리쳤어요. 자식? 엄마 시한부에도 요양원 보내려던 놈이 자식이야? 미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그건 엄마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요. 건강 생각? 웃기지 마. 너희는 집만 노렸어. 3억짜리 집 말이야. 엄마, 취소하세요. 기부 취소할 수 있잖아요. 은지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안 돼. 이미 끝났어. 등기도 넘어갔고. 시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저희도 살아야죠. 너희가 알아서 살아. 나는 상관없어. 미라가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가 지금 자식 죽이려고 작정하셨네요. 태준이 이를 갈았어요. 자식 죽이기? 너희가 먼저 엄마 죽이려고 했잖아. 무슨 소리예요? 요양원 보내서 혼자 죽게 만들려고 했잖아. 그게 엄마 죽이기 아니야? 미라가 소리쳤어요. 태준과 은지는 말을 못했죠. 6개월 남았어. 6개월 동안 뭐가 무서워? 미라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너희가 엄마한테 뭘 했는지
세상 사람들한테 다 보여줄 거야. 유튜브는 시작일 뿐이야.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저 회사에서 못 다녀요. 그럼 그만둬. 어차피 횡령 들통나면 감옥 갈 텐데. 태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시어머니, 저희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은지가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 늦었어. 제발이요. 저희 애들도 있잖아요. 애들? 그 애들은 할머니 죽어가는데 한 번도 안 찾아왔어. 너희가 그렇게 키웠지. 미라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나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엄마. 태준이 다시 불렀지만 미라는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서 두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게 들렸죠. 어떡해요? 집도 날아갔고. 몰라. 엄마가 정말 미쳤나 봐.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미라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죠.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켰어요.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어요. 할머니 멋있어요. 집 기부하셨다니 존경합니다. 끝까지 응원할게요.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미라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예요. 미라는 영자를 만나러 병원 카페에 갔어요. 영자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놨죠. 이게 뭐예요? 태준 씨 횡령 증거요. 제 친구가 회사 내부 자료 빼냈어요. 영자가 봉투를 밀어줬어요. 미라가 열어봤죠. 거래 명세서와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여기 봐요. 작년 3월부터 중국 선전무역이라는 회사하고 거래했다고 나와 있죠? 영자가 서류를 가리켰어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가짜 회사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 친구가 중국 쪽에 확인해 봤대요. 등록도 안 돼 있고 사업자도 없대요. 영자가 설명했어요. 그럼 태준이가 가짜 회사 만들어서 돈을 빼돌린 거예요? 맞아요. 거래 대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 빼냈어요. 증거가 확실해요? 확실해요. 송금 내역 다 있고요. 받은 계좌도 태준 씨 명의예요. 영자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걸 검찰에 제출하면 돼요? 네, 고발장 써서 내면 돼요. 제가 양식 준비했어요. 영자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여기 고발인은 미라 씨 이름으로 하고요. 피고발인은 김태준으로 하면 돼요. 제가 고발하는 거예요? 회사 내부 사람이 고발하면 문제될 수 있어요. 그냥 제3자가 제보하는 게 나아요. 알았어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수정 씨한테도 연락 왔어요. 영자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탐정 보고서가 나왔대요. 며느리 불륜 확실하대요. 진짜요? 네, 사진도 있대요. 호텔 들어가는 거 찍었대요. 남자는 누구예요? 직장 상사래요. 부장이고 기혼자래요. 영자가 문자를 보여줬어요. 사진이 첨부돼 있었죠. 은지가 중년 남자와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미라가 이를 악물었어요. 수정 씨가 이혼 소송 준비한대요. 이 증거면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대요. 태준이한테 알려야겠네요. 그건 나중에 해요. 일단 검찰 고발부터 하고요. 알았어요. 미라는 그날 오후 검찰청에 갔어요. 고발장과 증거 서류를 제출했죠. 접수 완료됐습니다. 조사 일정 잡히면 연락드릴게요. 직원이 접수증을 건넸어요. 얼마나 걸려요? 한두 달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증거 검토하고 피의자 조사하고 해야 하니까요. 빨리 해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미라가 간곡하게 말했어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미라는 검찰청을 나왔어요. 바로 수정한테 전화했죠. 수정 씨,
저 고발 접수했어요. 잘했어요. 저도 탐정 보고서 받았어요. 이제 태준 씨한테 보내면 되죠? 보내요. 바로요. 알았어요. 1시간 뒤 미라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준이었죠.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태준 목소리가 떨려 있었어요. 무슨 짓? 검찰 고발이요. 횡령 혐의로 고발하셨잖아요. 아, 그거. 맞아. 내가 고발했어. 미라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저 이러다 감옥 가요. 그래야지. 횡령했으면 감옥 가야죠. 엄마, 제발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고발 취하해 주세요. 안 돼. 엄마, 저한테 애들이 있잖아요. 아빠가 감옥 가면 애들은 어떡해요?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지. 횡령하기 전에 말이야. 미라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리고 내 와이프 말인데. 은지요? 응, 불륜 증거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소리예요? 회사 부장하고 바람났어. 호텔 사진도 있고. 거짓말이죠? 아니야. 탐정 고용해서 1달 동안 미행했어. 증거 확실해. 어떻게 그럴 수가. 태준 목소리가 풀 죽었어요. 지금 너한테 보낼게. 사진 보고 내 와이프한테 물어봐. 미라가 전화를 끊었어요. 수정한테 문자를 보냈죠. 태준한테 사진 보내주세요. 답장이 왔어요. 보냈어요. 저녁에 미라는 미숙을 만났어요.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쳤죠. 미라 씨, 유튜브 조회수 봤어요? 아니요. 100만 넘었어요. 미숙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조회수 124만 3,567회. 이렇게 많이 봤어요? 댓글도 10,000개 넘었어요. 사람들이 완전 난리예요. 미숙이 스크롤을 내렸어요. 댓글이 끝없이 이어졌죠.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나쁜 자식 끝까지 혼내주세요. 집 기부하신 거 보고 울었어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이제 2차 영상 올릴 거예요. 미숙이 말했어요. 뭘 올리는데요? 아들 횡령 고발한 거요. 며느리 불륜 증거도 공개하고요. 그럼 사람들이 더 보겠네요. 당연하죠. 이건 완전 드라마보다 재밌어요. 미숙이 카메라를 켰어요. 자, 시작할게요. 미라는 카메라를 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67살 김미라예요. 지난번에 아들이 요양원 보내고 집 빼앗으려 했다고 말씀드렸죠. 미라가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제가 집을 고아원에 기부했어요. 아들한테 줄 수 없었거든요.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해요. 미라가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오늘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제 아들이 회사 돈을 횡령했어요. 1억 2천만 원이요. 가짜 중국 거래처 만들어서 빼돌렸어요. 미라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증거 확보해서 검찰에 고발했어요. 조만간 조사받을 거예요. 미라가 다른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불륜을 저질렀어요. 회사 부장하고요. 1달 동안 탐정 고용해서 증거 다 잡았어요. 미라가 사진을 카메라에 보여줬어요. 은지가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죠. 이런 자식들한테 제 집을 물려줄 수 없었어요.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미라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후회 없어요. 제대로 복수하고 있으니까요. 미숙이 촬영을 멈췄어요. 완벽해요. 이거 올리면 완전 대박 날 거예요. 올려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미라는 핸드폰 알림에 깼어요. 문자가 수십 개 와 있었죠. 순자였어요. 미라 씨, 뉴스 봤어요? 미라는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어요. 기사가 떠 있었죠. 67세 시한부 할머니,
불효 아들 횡령 고발의 화제. 유튜브 조회수 300만 돌파. 네티즌 응원 열풍. 기사를 열어봤어요. 김미라 씨는 췌장암 말기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아들 김모 씨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빼앗으려 했다. 김 씨는 이에 분노해 집을 고아원에 기부했고 아들의 횡령 사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사 아래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저런 자식은 감옥 보내야죠. 김미라 할머니 존경합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김미라 님이세요? 저는 MBDD 시사 프로그램 PD예요. 네.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어서요. 할머니 이야기를 방송에 내보내고 싶어요. 방송이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예요. 인터뷰 가능하세요? 생각해 볼게요. 미라가 전화를 끊었어요. 곧바로 또 전화가 왔죠. 여보세요. 저는 유비일보 기자예요. 인터뷰 부탁드려요. 저는 관우 뉴스룸이에요. 장비엔입니다. 전화가 계속 왔어요. 미라는 핸드폰을 꺼버렸죠. 오후에 태준이 찾아왔어요. 얼굴이 헬쑥했죠. 엄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래. 유튜브 보고 회사에서 조사했어요. 횡령 들통났어요. 태준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저 이제 어떡해요? 전과자 되면 취직도 못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엄마, 제발요. 고발 취하해 주세요. 태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안 돼. 엄마,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나도 죽어가고 있어. 6개월 남았어. 미라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런데 너는 엄마 죽어가는 거 신경도 안 썼잖아. 요양원 보내고 집 빼앗으려고만 했잖아.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반성해요. 이제 와서 반성해? 늦었어. 엄마, 나가. 더 볼 것도 없어. 미라가 돌아섰어요. 태준이 울먹이며 나갔죠. 저녁에 미라는 병원에 갔어요. 5명이 병실에 모여 있었죠. 미라 씨, 완전 유명인 됐어요. 경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조회수가 300만 넘었어요. 미숙이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완전 열광하고 있어요. 응원 댓글이 10만 개예요. 언론사들도 난리예요. 인터뷰 요청이 20개 넘게 왔대요. 순자가 말했어요. 인터뷰 하실 거예요? 영자가 물었어요. 해야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수정이 물었어요. 회사에서 잘렸대요. 횡령 들통났어요. 잘 됐네요. 그래야 정신 차리죠. 며느리는요? 아직 모르겠어요. 곧 알게 되겠죠. 미라가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순자가 미라 손을 잡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네, 끝까지 갈 거예요. 미라가 미소 지었어요. 복수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긴 지 일주일째였죠.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문이 열리고 순자가 들어왔어요. 뒤따라 경희, 영자, 수정, 미숙도 함께 왔죠. 미라 씨, 오늘 컨디션 어때요? 순자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그냥 그래요. 약 먹으니까 통증은 괜찮아요. 미라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뉴스 봤어요? 경희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무슨 뉴스요? 태준 씨 구속됐대요. 횡령 혐의로요. 진짜요? 미라가 몸을 일으켰어요. 네,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했대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재판도 금방 끝날 거래요. 영자가 설명했어요. 형량은 얼마나 나와요?
3년에서 5년 정도 예상된대요. 그 정도면 됐네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는요? 이혼 조정 들어갔대요. 불륜 증거가 확실하니까 재산 분할도 불리하게 받을 거래요. 수정이 말했어요. 회사에서도 잘렸대요. 불륜 사실이 알려져서요. 자업자득이죠. 미숙이 말했어요. 유튜브 조회수는 지금 얼마예요? 미라가 물었어요. 500만 넘었어요. 구독자도 20만 명이고요. 미숙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댓글 보실래요? 읽어줘요. 미라가 말했어요. 미숙이 댓글을 읽기 시작했죠. 김미라 할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이 감동이에요. 저도 비슷한 일 겪었는데 용기 얻었어요.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복수 성공하셔서 축하드려요. 편안히 쉬세요. 미라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람들이 제 편이네요. 당연하죠. 누가 봐도 미라 씨가 옳았어요. 순자가 미라 손을 잡았어요. 후회 안 해요? 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혀요. 6개월 동안 제대로 살았어요. 미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시한부 선고받고 아들한테 버림받았을 때요. 그냥 조용히 죽어야 하나 생각했죠. 미라가 창밖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어차피 죽을 거면 당당하게 죽자고 생각했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영자가 말했어요. 복수하면서 힘들지 않았어요? 수정이 물었어요. 힘들었죠. 아들이 무릎 꿇고 빌 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안 용서하셨잖아요.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반성한 게 아니라 그냥 손해보기 싫어서 빈 거거든요. 미라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맞아요. 용서는 진짜 뉘우치는 사람한테만 해야죠.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순자가 물었어요. 네, 할 일 다 했으니까요. 미라가 웃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50대 여자가 들어왔죠. 김미라 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행복고아원 원장 정수진이에요. 여자가 인사했어요. 아, 원장님. 미라가 반갑게 맞았어요. 집 기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원장이 미라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그 집 덕분에 아이들 10명을 더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매매하면 3억인데 그걸로 증축할 거예요. 잘 됐네요. 아이들이 편지 썼어요. 원장이 봉투를 꺼냈어요. 미라가 열어봤죠. 색연필로 그린 그림들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사랑해요. 할머니 덕분에 새 집에서 살아요. 고마워요. 아이들 글씨가 삐뚤빠뚤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미라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유튜브도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별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원장이 미라를 꼭 안았어요. 아이들 잘 키워주세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뜻 꼭 기억할게요. 원장이 인사하고 나갔어요. 미라 씨, 정말 멋진 일 하셨어요. 경희가 눈물을 닦았어요. 아이들한테 집이 간 거잖아요. 나쁜 자식들한테 뺏기는 것보다 훨씬 낫죠. 당연하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이제 그만 가볼게요. 미라 씨 쉬셔야죠.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있어요. 미라가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앞으로 얼마나 볼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5명이 침대 주위에 둘러앉았어요. 저는 다음 달이면 퇴원이에요. 경희가 말했어요. 진짜요?
좋아졌어요? 아니요. 그냥 집에서 마무리하려고요. 병원은 너무 답답해요. 저도 다음 주에 나갈 거예요. 영자가 말했어요. 우리 다들 얼마 안 남았네요. 수정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후회 없죠? 미숙이 물었어요. 네, 후회 없어요. 5명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미라 씨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순자가 말했어요. 저도요. 여러분 없었으면 복수도 못했을 거예요. 미라가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팀이잖아요. 죽음 대기조요. 영자가 웃었어요. 죽음 대기조라니.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괜찮네요. 어차피 다 가는 길이니까요. 경희가 말했어요. 미라 씨 덕분에 마지막이 의미 있었어요. 수정이 미라 손을 잡았어요. 같이 싸워서 재밌었어요. 미숙이 덧붙였어요. 감사해요. 정말로요. 미라가 5명을 돌아봤어요. 저 여러분 만나지 못했으면 그냥 조용히 죽었을 거예요. 억울한 채로요. 이제 안 억울하죠? 네, 하나도 안 억울해요. 오히려 통쾌해요. 미라가 활짝 웃었어요.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당당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이 되자 5명이 일어났어요. 미라 씨, 내일 또 올게요. 아니요. 오지 마세요. 미라가 손을 흔들었어요. 왜요? 여러분도 쉬셔야죠.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요. 진짜 괜찮아요. 오고 싶을 때 오세요. 알았어요. 그럼 연락할게요. 5명이 나갔어요. 미라는 혼자 남았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미라는 눈을 감았어요. 몸이 너무 피곤했거든요. 일주일 뒤 순자가 병실에 왔어요. 미라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미라 씨, 저예요. 순자가 손을 잡았어요. 미라가 천천히 눈을 떴죠. 순자 씨, 네, 왔어요. 고마워요. 끝까지 와줘서요. 미라 목소리가 작았어요. 당연하죠. 우리 친구잖아요. 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충분히 싸우셨어요. 순자가 눈물을 참았어요. 후회 없어요. 진짜로요. 알아요. 마지막 6개월이 제일 좋았어요. 미라가 미소 지었어요. 당당했으니까요. 네, 정말 당당하셨어요. 순자가 미라 손을 꼭 쥐었어요. 순자 씨도 당당하게 사세요. 그럴게요. 우리 다시 만나요. 네, 꼭요. 미라가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죠. 순자는 미라 손을 잡고 한참 있었어요. 해가 지고 달이 떴어요. 미라는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남아 있었죠. 다음 날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유튜브로 미라를 알게 된 사람들이었죠. 할머니 명복을 빕니다.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용기 주셔서 감사했어요. 조문객들이 줄을 섰어요. 고아원 아이들도 왔어요. 손으로 쓴 편지를 영정 앞에 놓았죠. 할머니 사랑해요. 순자, 경희, 영자, 수정, 미숙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미라 씨 정말 잘 가셨어요. 순자가 영정에 절했어요. 우리도 미라 씨처럼 당당하게 살다가요. 경희가 말했어요. 약속해요. 5명이 손을 맞잡았어요. 장례식장 밖에 태준이 서 있었어요. 수갑을 차고 교도관과 함께 왔죠. 들어가도 돼요? 태준이 물었어요. 빨리 하세요. 10분밖에 못 드려요. 교도관이 말했어요. 태준이 영정 앞에 섰어요. 고개를 숙였죠.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로요. 태준이 울먹였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잖아. 순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 진심이에요.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제대로 반성하세요. 영자가 말했어요. 시간 됐어요. 나가시죠. 교도관이 태준을 데려갔어요. 태준이 뒤돌아보며 영정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라는 용서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떠났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죠. 사흘 뒤 화장을 마쳤어요. 유골은 고아원 정원에 뿌렸죠. 할머니가 이곳을 사랑하셨을 거예요. 원장이 말했어요. 네,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유골이 정원 곳곳으로 흩어졌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정원에 퍼졌죠. 미라 씨, 편히 쉬세요. 순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미라는 마침내 자유로웠어요. 후회 없이 당당하게 복수했고 평온하게 떠났죠. 그것이 미라가 원했던 마지막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사연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은 사연을 듣고 어떤 마음이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건강들 유의하시고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